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주요 가격대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을 판단하고 있고, 향후 몇 달간 상승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리플입니다. 자, 이게 오늘 날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만큼 리플 코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앞으로의 대외적인 이벤트, 가장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25bp를 할 것인가, 50bp를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 리플 코인을 보시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방 압박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자, 어떤 부분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이 이제 새벽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3시에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자, 9월 19일 목요일 새벽 3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에 이 부분을 발표하죠. 자,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누가 기다릴까요? 주식 시장도 엄청 기다리고 있고 코인 시장도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금리 결정입니다. 자, 25bp를 내릴 것인가, 50bp를 내릴 것인가, 이 모든 부분은 빅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인데 뭐든 좋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체적인 시장, 금융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에 해당되는 목소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집을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래는 어떨까요?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다,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죠. 이건 곧 매도를 말합니다. 근데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고 금리가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투자 자금을 늘릴 수 있겠죠. 이거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할 때 이런 미국의 경제까지도 봐야 되고,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벽 3시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은 계속적인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석이었지만 미국은 장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어제 날짜에 한번 미국장 보시죠. 다우가 0.04, 나스닥이 0.2%, S&P가 0.03%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승했다가 하락 마무리를 했어요. 어떤 모습이죠?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들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리플의 모습과 똑같고 해당되는 비트코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어찌 보면 지극한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거 보면 기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본 김에 기술적 분석 많이들 좋아하시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 여기 그리고 여기 어떤 거 있었습니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700원 라인을 지지받았다 라고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700원은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고래들의 심리를 반영했고, 다시 한번 700원 라인을 받자마자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 코인은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 부분이 시장에 압박되는 부분을 가져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모멘텀도 엄청나게 많죠.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다들 잘 아시죠?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해당되는 리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개발할 속도를 높이고 있고 해당되는 중국도 러시아도 각국의 글로벌 국가들은 모두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리플 코인은 CBDC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의 연동 관계로 인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뭐가 있죠?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자,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는 거고 ETF는 뭐죠?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 또한 유동성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아닌 악재성 이벤트는 뭐가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너희는 증권인데 왜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감을 주고 있는 거. 이제 법원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10월 달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확인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외적인 이벤트. 뭐가 대외적인 이벤트죠?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앞조건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 여전히 불확실성은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새벽이 되면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걸. 그러면 이 두 가지 부분은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면 당연히 상승적인 요소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고요.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로 바로 말씀 주시면 바로 답글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을 듣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투자를 진행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보시면 이게 9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 고래가 매집 그리고 기술적 강세의 패턴 속에서 0.60달러 저항선을 재도전하고 있다. 자, 고래가 매집한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매수와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고래들은 이 매집을 통해서 저점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자, 고래라는 세력들은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린다고 했습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고 했습니다. 자전거를 돌리려면 높이 올라가는 것도 다시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매도 주문을 엄청나게 걸어놔서 저항대를 높이 만들어요. 저항대를 두고 오면 막고 떨어지는 물량이 발생되죠. 그 물량을 재차 매수한다. 얘네들은 이렇게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하면서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자,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 당연히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한다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게 9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니플 고래는 어피에티에서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개의 니플이 이동됐다. 자, 당연하겠지만 지금 고래들은 매집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조만간에 그들의 비중에 슈팅 구간이 나온다면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만들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 저점에 계속적인 매집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니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소의 니플은 잔고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제는 매도할 물량도 없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또한 리플 코인의 움직임 속에서 이러한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금리 변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9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에 대할 일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중요하죠. 금리 변수 중요합니다. 이제 금리는 결정이 됩니다. 새벽 3시에 결정이 되고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SEC 건도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SEC는 악재성 모멘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그리고 해소가 된 악재는 강력한 호재로 바뀐다. 아직까지 10월 전에 10월 초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이 호재성 이벤트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10월 달에 항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미국의 일개 기관인 SEC가 해당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10월 달에 항소한다? 항소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고 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가 과연 항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항소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왜 SEC 건이 이렇게나 압박감을 많이 가져왔을까? 지금 뭐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박스권 라인을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들이 쭉쭉 보일 겁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가 1,000원대거든요. 제가 이 리플 코인은 뭐 1달러를 돌파해야 됩니다. 7,000%는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뭐 20% 넘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1,0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왜냐하면 SEC의 결정 나기 전까지 어때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던 게 바로 니플이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SEC와 니플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못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SEC, 니플 너 이제 그만 싸우고 이 정도 과태료 부과할 거니까 과징금 이렇게 부과할 거니까 이것만 받고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들은 니플, 와 우리가 이겼다. SEC 우리가 이겼다. 서로 자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어때요? 항소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라고 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불확실성이 전달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EC가 왜 항소할 수 없을 것인가? 그 부분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도 있고 SEC의 강력한 라이벌인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도 한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 SEC가 왜 니플을 항소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 또한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SEC는 왜 항소할 수 없을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SEC 니플 소송의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다. 그리고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게 9월이 아니라 10월 초까지 항소 마지막 날까지 얘네들은 보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말씀드렸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 SEC라는 일개 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재정을 그대로 껴안아야 되고 그 기간을 그대로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는 부분이겠죠. 그만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땐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SEC의 강력한 라이벌인 CFTC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권시장 해당되는 이 증권위원회가 코인을 보고 80%가 모두 증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SEC와 CFTC 같은 미국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이 틀려진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SEC의 힘이 그만큼 많이 약해진 상태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SEC가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SEC가 확실하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압박감을 줄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을 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해리스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포기라는 것은 이제 코인 시장에 압박을 못 준다. 그리고 SEC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했습니다. 사퇴하고 해리스가 나왔죠. 왜 사퇴했습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사퇴했는데 당연하겠지만 SEC 위원장 또한 바이든이 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면 이 사람이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많이들 말하죠. 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상관이 없다. SEC 위원장은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해리스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코인 시장 더 이상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니까 그 부분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걸고 있으니 민주당 또한 당연히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볼게요. 자, 이건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 일입니다. 자, 리플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탁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탁 사업 같은 경우는 은행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거죠. 자, 우리들의 리플을 이제 보유하는 수탁사가 생긴다.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똑같은 은행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당연하겠지만 정확한 제도권 자금의 움직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커스터디 사업은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이미 있고요. 일본 그리고 미국 해당되는 여러 나라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서 가치를 만든다는 건 제도권 자금을 넘어가는 그 시점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시면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갠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커스터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까? 규모가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량 보여주고 있는 10조 달러 규모의 커스터디 사업. 이 부분이 니플이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면 당연히 니플 코인은 1개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금융시장의 큰 핵심적인 부분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스테이블 코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또 있죠. 자 리플이 CEO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지난 9월 9일 날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시간 문제다. 근데 나는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CBDC와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가 더 미국 달러에 집중적으로 가져옴을 힘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많이들 보여줬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선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CBDC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더 두고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스테이블 코인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이 더 많이 높여져 있다. 그렇다는 건 리플 입장에선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한다. 미국에서는 리플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부분 정리해 놓은 내용이 따로 있는데 이건 보시면 증권이 아니다. 리플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갔다. 여기다가 CBDC도 있죠. 말 그대로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연동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으로 불리우는 거. 그래서 니플 같은 경우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모두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한 거는 당연히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IPO, ETF 이 부분은 주식시장의 상장과 펀드의 상장입니다.
당연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전역으로 확실한 시장 규모를 갖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유동성 자금 또한 엄청나게 지원되겠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SEC 때문에 못한다? 당연히 SEC의 승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SEC 위원장은 24년도 해당되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25년도에는 사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니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 시장에서 이 1,000원 라인을 언제 돌파하느냐? 그렇다면 확실한 시세와 확실한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도,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는 항소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외적인 이벤트, 뭐 기준금리라든지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이 1,000원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은 더욱더 크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리플코인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다 무료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